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토록 부패할 수 있을까? 비리와 불법 의혹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정치검찰, 부패검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한 마리 바퀴벌레와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러고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외치며 검찰 조직의 존속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정권의 머리를 조아리고 돈 앞에 줄을 서왔던 그들의 목적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70년 역사가 부와 권력을 쫓는 집단 이기주의의 흑역사였을 뿐인 겁니다. 부산 해운대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죠. LCT. 지난 2017년 불법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현직 법조인과 장관 등 유력 인사 100여 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또다시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LCT 측은 미분양에 대비한 영업용 고객 명단이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1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부산 해운대 LCT. 지난 2015년 유력 인사 100여 명에게 특혜 분양됐다는 진정서가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건데요. 이 명단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됐고 이들의 전화번호, 원하는 집 호수까지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참여연대는 이번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LCT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거듭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미분양이 많아 원하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었던 만큼 특혜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또 청약 당시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 당첨자 120명 가운데 실제 계약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LCT 측은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각계각층의 고객 명단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진정을 낸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혜 분양 의혹은 지난 2017년에도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아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기소됐고 나머지 41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진정인과 LCT 사업 관계자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특혜 분양 명단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법조인과 기업인은 강민구 판사, 황철규 검사장, 강병규 회장 등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강민구 판사는 유명하죠. 삼성에 충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분도 비리가 있는 곳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법조 인사입니다. LCT 특혜 분양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로 넘겨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게 이리도 힘들고 오래 걸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겠죠. 마지막 적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구수의 부인 김건희도 공소시효가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이 쿨하게도 사퇴했지만 가족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인 김건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전시회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의혹 수준을 넘어선 범죄로 봐야 맞는 겁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0년 10월쯤부터 올라 2011년 1월 한 주당 7,000원대를 찍었습니다. 두 달 뒤인 2011년 3월에는 장중 최고가 8,3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주가 조작 범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득 본 금액이 5억을 넘으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이 이번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3월로 보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지난해 9월 윤 전 청장 장모 최은순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범죄 사실은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이러고도 검찰은 허송세월을 하며 공소시효 직전까지 사건을 뭉개온 거죠.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가 협찬사로부터 불법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해 11월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전시회 협찬사와 주최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아직 김 씨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 확인과 관련자 조사는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대체 왜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이토록 더디기만 한 걸까요? 어디 김건희 뿐인가요? 김건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검찰청장에서 물러난 지금도 검찰은 아직도 윤석열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부패 검찰 권력의 마지막 청장, 이게 그의 민낯일 뿐인 겁니다.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배경을 두고 영장 발부 시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중대 사건이자 증거인멸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경검의 협력과 함께 영장 청구를 하는 검찰과 이를 발부하는 법원의 유기적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에 LH 본사와 임원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경찰의 늦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사안을 면밀히 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유기적 협력이 미흡했던 점이 핵심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서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하는데요.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뒤 고발을 접수해 다음 날인 3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5일에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를 총지휘하기로 했는데요. 특수단이 편성된 당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후 1시 30분쯤 LH 본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했습니다. 안산지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안산지원은 사흘이나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에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사흘의 시간이 흐른 배경에는 안산지원 내부 절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지원 내부 지침상에는 사전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되는데 주말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출근하지 않고 일반 판사들이 번갈아가며 당직을 선다는 건데요. 긴급을 요하는 체포영장 등은 일반 판사들이 심사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출근하는 평일에야 심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법부의 웃긴 현실인지 능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안산지원은 영장 전담 판사가 출근한 8일에서야 LH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했고 이날 오후에 발부가 된 건데요. 너무나도 먼 재판부의 코미디 같은 일처리였습니다. 국민 감정도, 여론의 동향도, 사건의 시급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늘 공무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모조리 다 개혁해야 합니다. 다 바꾸고 다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들, 딸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끝까지 개혁, 적폐와의 전쟁만이 답일 겁니다.